엄마 미쳤어? 나 몰래 주택연금을 들다니. 은주야, 엄마가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용돈 주면 되잖아. 은주야, 엄마는 이미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엄마,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 집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나중에 나한테 상속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크시죠? 오늘 사연은 사연자분의 주택연금 가입을 둘러싼 가족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결정이 자식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 벌어진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 떠난 지 오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아들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정도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작은 베란다에 놓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제가 가장 아끼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화분들이거든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는데 문득 통장 잔고가 생각나 핸드폰으로 확인해 봤어요.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아이고, 이번 달도 빠듯하네. 살다 보니 전기료, 수도 요금은 기본이고 병원비, 먹는 약값까지 매달 지출이 적지 않더라고요. 먹는 약이 4가지나 되니 약값만 해도 꽤 부담되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 갔어요. 전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했는데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젊을 때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마트에서 캐셔도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으니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차 한잔하며 그러더군요. 우리 같은 나이엔 집이 재산의 전부인데 그걸 활용해야 한다고요? 그분은 작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죠. 주택연금? 그게 뭐예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아,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한테는 집이 안 남겠네요? 그래, 남진 않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굶어 죽는데 자식들한테 집 물려줘 뭐해?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월세살이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때는 맞벌이라 남편도 주야로 일하고 저도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죠. 가끔 딸 은주가 엄마,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살래? 하고 물어보지만 제 집이 있다는 건 제게 큰 위안이었어요. 여기엔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아이들이 자라난 모습, 모든 기쁨과 슬픔이 이 벽과 천장에 스며 있어요.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값이 오르고 병원비가 늘어나고 난방비도 만만치 않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오는 길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아볼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게 됐고 그 돈으로 생활이 꽤 편해졌습니다. 첫 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매달 돈이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검진도 받고 오랜만에 미용실도 가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기분 좋게 점심도 먹을 수 있었죠. 10년 넘게 사지 않은 새 신발도 하나 샀어요. 주름진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사실 이 결정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말했다가 반대하면 어쩌나 싶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은주야. 어머, 은주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반가웠어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하곤 했거든요. 엄마,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지금 집 등기부등본 떼고 있는데 혹시 뭐 바뀐 거 있어?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지금? 아, 그게 별일 없는데. 말끝을 흐리는데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엄마, 내가 방금 등기부등본 봤어. 왜 주택연금 가입한 거야? 왜 그런 걸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딸에게 말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반대할 걸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은주야. 엄마가 생활이 좀 힘들어서. 엄마 미쳤어? 왜 그런 걸 나 몰래 해? 우리한텐 상속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뜻이야? 그 말의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건 자식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내 집,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은주야, 엄마가 생활이 많이 힘들었어. 약값도 올랐고. 그럼 말을 하지. 내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런데 집까지 날리면 어떡해요? 날린다니요. 제가 평생 일해서 번 제 집인데 제가 어떻게 쓰든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 허락을 받아야 하죠? 무슨 소리야, 은주야? 이건 엄마 집이고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죠. 아빠가 남긴 재산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은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한텐 상속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뜻이야?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정말 욕먹을 짓을 한 걸까요? 딸과의 통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자식들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저에게 연락이 뜸하던 딸이 갑자기 매일 전화를 걸어와 주택연금 해지를 종용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안에 그거 취소해. 아니면 내가 직접 내려갈 거야. 그럴 수 없어, 은주야. 이건 엄마 결정이야. 그럼 민수 오빠한테도 다 말할 거야. 오빠도 알면 엄청 화날 거야. 민수는 제 아들인데 군대 다녀온 뒤로 대구에서 정착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명절 때도 바쁘다며 잘 오지 않는 아이였죠. 은주가 민수에게 얘기했는지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택연금이 뭐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지만 그 아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거 해지하세요.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너희에게 부담 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민수가 은주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금요일 저녁 두 남매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작년 추석에도 회사 워크숍 간다고 오지 않았던 아이가 이번엔 급히 휴가를 내고 왔나 봐요. 현관문을 열자 두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지만 왠지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수야, 반갑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자마자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왔는지 알죠? 그 주택연금건 때문에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결정을 했는지 알아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이미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위험하지 않아. 아니, 엄마.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이 집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속에서 열이 올라왔지만 참고 있었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지금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어요. 주택연금 해지하고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집은 팔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깐, 이 집을 왜 팔아? 그럼 엄마는 어디 살고? 너네가 데리고 살 거야? 두 남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주가 말을 더듬었어요. 들어봐, 은주야, 민수야. 엄마 이제 68살이야. 너희 아빠 갑자기 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단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했어. 이 집도 그렇게 버틴 거고. 그런데 이제 늙어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 대구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엄마. 거기 이사 오세요. 저 결혼하면 같이 살면 돼요. 내가 왜 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여기가 내 집이야. 20년을 살았어. 여기 모든 구석구석에 추억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나 모신다는 게 뭔데? 너희 각자 가정이 있잖아. 민수 너는 곧 결혼하잖아. 새아가가 나랑 같이 산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너희는 이 집이 아깝다는 거지? 나중에 상속받을 게 줄어들까봐 그러는 거잖아. 은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정말 너무하세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물론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커 보였어요. 엄마는 결정했어. 주택연금 해지 안 할 거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병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려고. 너희 걱정 마. 엄마 잘 지낼 테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할 거예요. 지금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럼 어쩔 건데? 엄마를 고소라도 할 거니? 앞으로도 그런 소리 하려면 연락하지 마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말이 과했나 싶었지만 그들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제 집에서 자고 가겠다더니 결국 호텔로 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간단한 문자 한 통만 남기고 두 사람 다 서울과 대구로 돌아갔죠. 엄마, 좀 더 생각해봐요. 우리도 엄마 위하는 마음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은주와 민수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문자만 보내오는 정도였죠. 처음엔 많이 외롭고 서운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를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갔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강씨 할머니도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씨 할아버지는 아예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해서 절교 상태라네요.
김 여사, 우리도 평생 자식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박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서 도자기 수업도 듣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웠어요. 주택연금으로 생활이 안정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이정희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였는데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어르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식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주택연금으로 여유가 생기자 제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20대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더라고요. 또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추석을 앞두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요. 그런데 엄마, 추석에 민수 오빠랑 같이 찾아뵐게요. 그래 오렴. 딱 그 정도의 대화였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평소보다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추석날 두 남매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보였어요. 깜짝 놀랐죠. 은주야, 이게 누구니? 엄마, 제 아들이에요. 외할머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주가 임신한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입양을 했다고 해요. 남편과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가 입양을 결정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사실도 저한테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그때 화 많이 내셔서 연락하는 게 무서웠어요.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첫 외손자였으니까요. 민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어요. 아이는 언제 입양했어? 2달 전이요.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랬구나. 참 예쁘구나. 거실에 앉아 아기를 무릎에 안고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네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엄마한테 죄송해요. 사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은주는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대출이 많았고 민수는 회사에서 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너희도 많이 힘들었구나.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 키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아기 키우느라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우리 둘을 혼자서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수도 말을 이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부모님 모시는 직원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함께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마워 얘들아. 엄마도 너무 성급하게 화내서 미안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제주도도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자 두 아이 모두 놀라더군요. 엄마, 그림 보여주세요.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은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막으려고 했다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아이의 재롱에 모두가 행복해했고 함께 옛날 앨범을 보며 추억도 나눴죠. 자기 전에 은주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주택연금은 엄마 결정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민수도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들의 말이 100%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은 느껴졌으니까요. 괜찮아. 너희도 처음엔 놀랐을 테니.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것도 존중해주면 좋겠어.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이 작은 천사도 자주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민수도 가끔 내려와 함께 식사를 하곤 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는 여유도 생겼고요. 한 달 전에는 은준의 가족을 초대해서 외식도 했는데 제가 전부 계산했답니다. 은주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 이런 비싼 곳에서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요. 제 집, 제 돈, 제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르신, 노년의 독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68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도 겪으셨네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선택을 지키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당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